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날 오전에 찾아뵙는 전재균입니다. 주주 코너고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시 한 편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정은정. 물이 차다. 주방에 난 작은 창으로 자그마한 세상들이 보인다. 어미새가 새끼를 위해 먹이를 나르고 바닥에 나앉은 민들레가 햇님을 맞으려 힘껏 어깨를 치켜든다. 흔들리는 나뭇잎에 춤 사이에 나무는 뿌리를 굳게 붙든다. 지금 나는 해야 할 설거지가 있고 누군가를 마음껏 미워할 수도 또 점점점 마음껏 사랑할 수도 있다. 저들처럼. 이런 시입니다. 이거 얼마나 생동감 있는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정은정 선생님의 시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 패밀리의 내일이 찾아와도 듣겠습니다. 서울 패밀리의 내일이 찾아와도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공중파, 그러니까 공동체 라디오 방송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전재균이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마을 안에서 봉사하는 봉사단체들의 소개 또는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수원시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알림 내용, 또 반대로 시민들이 수원시에 건의하는 건의 내용,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시점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과 시사를 프로그램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주시는 내용 또한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블럭인데 보도가 아니고 보드블럭 대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를 걷다 보면 인도는 보드블럭, 자전거 도로는 우레탄 폼류가 깔려 있습니다. 실제 내구성과 편리성을 보면 우레탄 폼류가 손상이 적고 대부분 보드블럭 대신에 우레탄 폼류로 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인도에는 일정 구간 우레탄 폼류를 병행하여 시설해 보고 싶습니다. 매년 해빙 후 보도블럭 교체, 보수하는 일을 보면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럭이고 자전거 도로는 우레탄 폼류로 되어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보행을 할 때 우레탄 폼류 쪽으로 보행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도블럭보다는 좀 푹신하고 좀 편안한 감을 느끼셨던가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 생활 속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를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인도에도 일정 구간 우레탄 폼류를 병행하여 시설해 보고 싶습니다 이랬거든요. 이거를 한번 시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검토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개인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시는 이 시간은요, 즐겁기 위해서 노래를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양희은의 하얀 목련 듣고 오겠습니다. 양희은의 하얀 목련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수원시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건의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콜 자가용 이랬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장애인 가로치고 또는 이동이 불편한 노인 가로 닫고 장애인들이 이동의 어려움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수원시가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 중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한 콜 자가용 제도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세히 설명을 밑에다 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는 신원 확인과 면접, 적당한 교육이수를 거쳐 선별하고 앱에 등록해 둡니다. 봉사자가 가능한 요일, 시간을 설정해 두면 이동이 필요한 장애인이 앱을 켜고 호출을 눌렀을 때 시간이 맞는 봉사자와 연결해 줍니다. 출퇴근, 등하교, 병원 방문 등 정기적인 일정은 1대1 혹은 1대 N으로, 그러니까 1대 다수로 매칭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와 약간의 베네핏이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봉사자는 경력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 요양보호사, 교사 등 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봉사자는 이용자에 따라 장애의 중증 정도에 따라 운전과 차 제공뿐 아니라 차에 타고 내리는 것, 출발 및 도착지에서의 필요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가족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동 도움이라도 주어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이 불가하여 아예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세상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용기와 실질적인 방법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야, 이 내용 얼마나 좋아요. 장애 이동권에 대해서 세세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보호자, 그러니까 봉사자들도 거기에 맞는 약간의 대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야, 정말 이분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들어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박미경의 2부의 경고 듣겠습니다. 박미경의 2부의 경고 듣고 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이거든요. 그러니까 FM 방송입니다. 말하자면 주파수가 96.3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원시나 이런 데서 주파수를 96.3으로 맞추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앱으로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 이렇게 해서 앱으로 쳐보시면 공동 앱이 나와요. 공동체 라디오나 라디오 전체를 들을 수 있는 앱이 있고요. 그 앱을 깔면 그 안에 우리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전재균이고요. 저는 주주라는 코너 가지고 저희를 찾아뵙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라는 코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수원시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 하나, 또 반대로 시민들이 수원시에 건의하는 것 하나,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수원시에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은요, 드문드문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 주로 주민들이 활동하는 내용들, 봉사하는 내용들을 방송에 보내드리고 있고, 주민들이 시에 건의하는 내용을 주되게 방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요,
하나 더 본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의 책보따리. 이거 많이 들어본 단어이긴 한데요. 어떤 것일까요? 제안명이 이렇습니다. 제안의 사업명이 사랑의 책보따리 점점 찍고요. 시민이 함께하는 작은 도서관 지원 캠페인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안 배경으로는 수원시내 작은 도서관이 예산 부족으로 신관 도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저도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가로 열고 시민 기부 시스템 마련, 시민이 최근 구입한 책을 기부해 주는 것, 기부자의 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시스템 구축, 즉 얘기해서 책 기부 플러스 봉사의 결합이다 이거죠. 야, 이거 새로운 아이디어 같습니다. 단순 책 기부를 넘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는 자원봉사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좋습니다. 야, 책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으로 인정받는다. 이거 좋은데요. 추진 목표가 작은 도서관의 장서 확대 및 도서관 질 향상,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 지속 가능한 봉사문화 조성 이런 게 있네요. 이야,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사랑의 책 보따리는 책 기부와 봉사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관계기관 단체에 협의하여 실행 방안을 구체화 필요 이랬습니다. 야, 좋습니다. 이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요 대목만 읽어드린다면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이런 거잖아요. 책을 기부하고 책을 기부한 걸 봉사 점수로 환원하는, 그래서 봉사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책보따리는 과거처럼 집에서 읽고 안 읽었던 오래된 책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최신작 중에서 본인이 읽고 굳이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신작들 있잖아요. 그 책을 내가 알기로 새마을 문고라든지 곳곳에 있습니다. 아파트 내 작은 문고라든지 이런 게 곳곳에 작은 문고가 있는데 이런 데 기부하시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내용으로 제안하시지 않았냐 봐서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 제안을 해주신 분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듣겠습니다.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버스 예약제 이래가지고요. 이분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버스 정류장은 수원의 마지막 정류장으로 상행의 경우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행합니다. 이때 좌석버스 경우 남은 좌석이 있어야지만 탑승할 수 있는데요. 인기 있는 좌석버스거나 출퇴근 시간, 주말 등 피크 시간에는 무조건 남은 좌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30분가량 반대 방향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을 한 뒤에야 탑승이 가능하여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버스 배차 시간까지 생각해서 훨씬 일찍 나와서 반대 방향 버스를 탑승한 뒤에 다시 탑승하는 식으로 교통비도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동네마다 탑승 혜택을 보기 힘든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좌석버스 예약제를 생각했습니다. 앱으로 좌석버스를 예약하고 탑승할 수 있다면 이런 불편이 해소되고 만약 탑승하지 않는다면 디메리트로 탑승 및 하차 구역을 선택한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면 노쇼도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 그대로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출발 지점에서 승객이 다 꽉 차면 중간에 세워봐야 더 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반대편에 가서 승차할 수 있는 버스를 타고 그 버스 시작점까지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해소하려면 버스 예약제를 하면 어떠냐? 앱으로. 그러면 그런 불편을 좀 줄어들 수 있고 또 미리 나와서 30분씩 기다리는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쪽에 영통 쪽에 이 좌석버스 또는 서울로 올라가는 이 버스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가 봅니다. 지난번에도 읽어드린 것처럼 버스가 중간에 서지 않고 강남까지 직접 가는 버스 노선 한두 개만이라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영통 쪽에서 서울로 가는 좌석버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찰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서울시하고 또 의논도 해야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면서요.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듣고 오겠습니다.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새벽톡톡에 올라온 시민 제안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관련이랬거든요. 쭉 한번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원시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을 지으려면 많은 시민 세금이 필요하고 유지 비용도 들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학교 체육시설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방과 후나 휴일에는 학교 시설을 적극적으로 대여하여 운영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에 위탁하여 책임을 지게 하고 사용자가 비용을 내고 사용하고 그 비용을 학교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학교 측에 서로 윈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슈퍼맨의 놀아줘 듣고 오겠습니다. 슈퍼맨의 놀아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주주 코너라고 하는 주민이 주민이다 코너입니다. 저는 전재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내용들은 주되게 뭐냐면요, 시사 프로그램인데 시에서 시민, 주민들한테 알리는 알림이 있고요. 반대로 시민들이 시에 건의하는 건의 내용이 있고 크게 두 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마을이나 시에서 봉사하는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일부 소개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하는, 수원시에서 일어나는 봉사활동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사항 중에 어떤 것이 올라와 있는지 하나 더 본다면 우산수거 서비스 희망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비가 오고 나면 길거리에요, 우산이 팽개져 있는 경우가 더러 많고 또 우산이 바람 타고 날라도 다녀요. 자동차 앞을 가리거나 했을 때 얼마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분이 우산 수거 서비스 희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쭉하니 중간까지만 보겠습니다.
팔달구 인계동에 근무하는 경비 노동자입니다. 경비원들 최고의 사랑이 아니고 최고의 애로사항이라는 거죠. 매주 해야 하는 재활용 분리배출 관리 및 뒤처리입니다. 그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서는 주민들이 내놓는 우산을 시에서 좀 수거해 주십사 하는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산은 비닐, 플라스틱, 철, 알루미늄 등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골치 아픕니다. 비 올 때는 빼고 발명품입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재질별로 분해해 놓으라고 하는 경비 노동자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주민 또한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출되는 혹은 몰래 버려지는 우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대책 없이 한 구석에 쌓아 놓거나 분리수거일에 그냥 슬쩍 플라스틱이나 고철 수거마대에 끼워 놓곤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시원함보다는 양심의 가책이 앞섭니다. 이 애물단지 우산만이라도 시에서 수거해 가신다면 저희 경비 노동자뿐만 아니라 주민들로서는 알턴 이 하나가 빠지는 시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우산 분리수거의 얘기를 넘어서서요, 이분은 지금 지구 환경, 자연 환경에 대한 뼈저린 우리 삶 속에서의 고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 하나에 들어있는 게 비닐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 분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고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자연환경을 지키는 데 한 몫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 경비원의 이 하소연은 그저 하소연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자연환경을 지키는 하소연이다 싶어서요, 수원시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녀시대의 넌 디빌 런 듣고 오겠습니다. 소녀시대의 넌 디빌 런 듣고 왔습니다. 다음에 남진의 이력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의 이력서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슈퍼주니어의 미나 듣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미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유나의 너를 사랑하오도 듣겠습니다.